안녕하세요. 오늘 도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중심으로 공부했고요. 오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로 들어갑니다. 자, 얼굴 키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인간 동물과 다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줄리어스 규범 중에서 법과 도덕이 있는데 법보다는 도덕이 자율적 도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도덕과 법을 한번 비교해 봤었습니다. 자, 맹자님은 이제 성선설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신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사단은 단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네 가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약한 마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거나 때로는 약화되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악한 사람이나 선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고 맹자는 얘기했죠. 자, 맹자의 사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측은지심이에요. 자,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게 바로 인의 단서가 된다고 했죠. 공자님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인이었거든요. 그 인을 가장 강조하는 마음의 즉 인의 시작 바로 측은지심이죠. 맹자님은 그 측은지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3살이나 한 4살 또는 뭐 2살짜리 때는 막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나비를 쫓아서 아장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가는 방향이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구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구해줬냐라고 하면 그 아이가 우물에 가서 죽거나 다치면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측은지심이에요. 그때 맹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를 구하는 사람,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라서 또는 그 아이를 구해서 아주 착한 사람으로 명성을 날리든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고 경찰에 가서 착한 의인상 이런 거 타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면 죽거나 다치는 것이 불쌍해서 그냥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측은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서는 약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자,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건 성선설, 아까 얘기했던 맹자는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사단,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네 가지 마음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했죠.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제 순자의 성악설을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자, 그다음에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거나 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환경에 의해서 인간이 선해지거나 악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이동하시고요. 자, 그러면 서양에서는 인간이 선하다고 했어요? 악하다고 했어요? 네, 물론 뭐 기억하고 있겠죠? 인간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누가? 틀렸다. 인간은 선하지 않다라고 서양은 주장을 했어요. 서양의 문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이 악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선한 원죄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은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인간을 선하게 보느냐 악하게 보느냐 인간은 태어날 땐 선악이 없다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선하다고 주장하면요, 제도는 약화돼요. 인간이 착하니까요.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면 법이 강해집니다. 왜 인간이 악하니까 당연히 말 안 들을 거잖아요. 성목성화설은 성선설과 성악설의 중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자, 성선설은 맹자라고 얘기했죠. 사단, 측은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소지심, 십이지심이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가 동물과 다르게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마음이지만 그 네 가지 사단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자 그 다음에 학문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는 약하죠. 선하다라고 인간이 선하다기 때문에 제도가 약한 거예요. 뭐 간단히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분의 담임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로 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떠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는 더 강하게 하겠죠. 이번에 떠들게 되면 뭐 청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연락이 갈 거고 안 되면 학년부장님께 얘기해서 따로 벌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악설은요, 순자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자, 인간의 이기심을 봤을 때 인간을 악하더라라고 하는데, 얘를 아기로 들었어요. 여러분 보다시피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아주 착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뭐 보시면, 제가 얘기죠. 아기는 잘 때가 제일 이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이들 보시면요, 태어날 때마다 울잖아요. 배고픔 울고, 뭐 응가매로도 울고, 졸려도 울고, 울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봐주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아기가 배고프면 배가 부를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러니까 젖을 줄 때까지 또는 뭐 여기 우리가 식사를 줄 때까지 계속 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부르면 그때 가서 안 울어요. 졸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 보면 가장 태어났을 당시가 가장 태어났을 때와 비슷한 거잖아요. 그 아기 때가. 근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이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커보면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 장난감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뭐냐면 자기 장난감만 친구들이 놀러 오면 자기 장난감 남한테 안 주고 남의 집에 가면 남의 아기 장난감 뺏어오려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순자가 볼 때 인간을 악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럼 인간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 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간이 선해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자세한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사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 성선설에서는 사람이 착하잖아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인사 잘하거든요. 성악설을 보면 학생한테 인사를 잘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인사를 안 해요. 왜? 인사하는 게 귀찮거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싫을 때도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는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안 한단 말이야. 인사 열심히 하라고 해도 학생들이 안 할 걸 알아요.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사를 안 하게 되면 그때마다 벌을 주는 거예요. 뭐 복도에 세워놓는다거나 교무실에 데려와서 벽을 보고 서 있게 한다거나. 그러면 인사하는 게 더 쉬우냐? 아니면 인사 안 해서 뭐 교무실에 끌려가서 쉬는 시간 내내 벽 보고 서 있는 게 더 싫으냐라고 얘기하면 인사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인사 안 할 때마다 교무실에 끌려가서 벽 보고 서 있으면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인사 안 하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사람을 어른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될 거다라고 순자는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악하기 때문에 법을 강하게 한다는 생각이죠. 성악설이라고 하는 사람, 성악설에서 순자가 주장했던 그 예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법가라고 해서 강한 법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발달합니다. 자, 성악설이요. 여러분 좋아하는 고자라고 하는 철학자 나오네요. 자, 고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높은 웅덩이에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이런 거죠. 웅덩이에 물이 차 있어요. 자, 그럼 웅덩이에 물이 차 있는데 그럼 어떤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 이거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선이고 악과 연관이 있거든요. 자, 물이 높은 곳에 고여 있는데 이쪽으로 허물어뜨리면 물이 이리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이든 악이든 간에. 인간의 본성에는 마치 높은 곳에 있는 물이어서 양쪽이 고여 있는데 양쪽이 하나를 틀면 흘러내리가 있죠.
이게 바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또는 개인의 태어난 개인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동서가 없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도 보면 딱 중간 정도 있죠. 근데 보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성악설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성선설은 착한 마음을 계속 선하게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 성악설은 악한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 성무성악설은 선과 악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이 가장 강조되는 중국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문화를 받아들인 게 바로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이 받아들였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했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법에 비해서는 자율적이다. 이게 가장 즐겁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은 양심이었다. 그럼 도덕을 지키게 하는 것 또는 안 지키게 하는 것, 도덕을 안 지켰을 때 가장 힘든 것, 바로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덕의 핵심은 바로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도덕이 있습니다. 그 도덕이 없었다면 같이 어울려 살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의 필요성이라고 보면 왜 도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어울려 살아요. 어울려 살려면 서로 뭔가를 양보를 해야겠죠. 그 양보를 이끌어가는 마음이 도덕이에요. 내 주변에 인격 완성이라고 하는 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뭐 유재석 씨 맞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카메라가 켜졌을 때나 꺼졌을 때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그리고 뭘까요? 항상 바람직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도덕이 밑바탕이 안 됐을 때는 결국은 그 재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연예인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사생활이 안 좋으면 결국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이겨내기가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서로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도덕의 필요성이라고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양국이죠. 사랑, 존중, 정의. 이거 보면 가장 연관이 있죠. 바로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이건 대표적인 물질적 가치인데, 이런 것들 보시면 돈만 추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누가 지금 헌신하고 있냐?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의료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료진에게 봉사하는 것을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모임을 줄이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죠. 결국은 이런 활동들이 다 뭐냐면 타인과 조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 전염병이 저는 세상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예를 들어 내가 확진자다, 또 때로는 자가격리자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집에만 있기 힘들잖아요. 2주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고 싶겠지만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바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쫙 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셸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관심만 갖고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IQ라고 하는 거 아세요? IQ?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지능이죠, 지능. 여러분 공부 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강조했다는 게 바로 EQ라고 합니다. 감성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EQ는 좀 간단해요. 삼국지를 보시면 유비, 장비, 관우 이렇게 삼형제가 나오죠. 물론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순서가 되겠지만 그중에 누가 나이가 제일 많으냐면 관우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가 되는 건 아무래도 왕족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유비라고 하는 사람 보면 아주 특출난 게 없어요. 근데 그 밑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죠. 바로 제갈공명 또는 제갈량이라고 불리는 뭐 위대한 책사가 있었고요. 아주 머리가 좋고 네,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천문지리부터 뭐 전쟁을 아주 잘했던 훌륭했던
어떤 분이셨고요. 그다음에 뭐 알다시피 뭐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싸움 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유비 밑에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유비의 인간적인 면이 아주 훌륭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통 것을 EQ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현대 세상은 다 혼자 잘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좀 EQ라고 해요. 요즘에 또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MQ라고 그래요. 도덕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덕 지능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 개인의 약간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냐면은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와 연관해서 보는 거죠.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미셸버의 도덕 지능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요. 자, 타인의 문제를 그들의 입장 생각하는 거.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역지사지의 능력이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타인의 입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만 갖고 부모님이 탓을 하시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이 공감 능력은 그런 거예요. 아, 네가 이번에 열심히 하는 거는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결과는 좀 안 좋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했잖아. 잘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가 뭐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없지만 뭐 친구 관계, 뭐 남녀 관계라든가 또는 동성 친구과의 사이가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냉철하게 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네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래 힘들었겠다. 네가 고생했구나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뭘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거죠. 내가 어떤 뭐 내 잘못으로 A라는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B라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뭐 내가 A한테 내가 잘못한 건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B한테 찾아갔을 때는 뭐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뭘까요? 힘들었으니까 찾아갔잖아요.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분별력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A한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B라는 친구가. 그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공감 능력을 먼저 발휘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제력이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도덕진이라고 하는데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냐면 우리가 뭐 지금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습니다. SM이라든가 JYP라든가 그다음에 YG 패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때 많은 연습생이 있잖아요. 이 연습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성대모사가 요소도 하고 뭐 연기 연습도 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데뷔를 해서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아이돌이 되고 이런 연습하겠지만 이러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은 잠시 참아야죠. 그래서 아이돌들 보면 뭐 7년, 8년 또는 10년을 뭐 연습생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뭐예요? 연애도 못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수학여행 같은 거는 꿈도 꿀 수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금 생각과 행동을 조절해야 되죠. 그다음에 존중이라고 하는 건 공손하고 신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중히 대하는 것. 그게는 말 그대로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친절이요. 잘 보시면요. 타인 행복과 기분에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친절이죠. 뭐 간단한 친절 볼게요. 여러분 친구들 뭐 머리를 잘랐다. 이때 그거 잘 챙기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너 머리 잘랐구나. 그러면 그거 내가 어제 머리 잘랐는데 친구가 너 어제 못 잘랐네. 예쁘다. 말이라도 깨지면 얼마나 좋아요. 이 친구가 나한테 뭘까요?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호감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친절은요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관용이요.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권리를 주는 것. 관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용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 맞아요. 첫 번째는. 근데 보통 이거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생각과 행동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관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말이 많은 친구, 말이 없는 친구. 그럼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는 없어요. 뭐냐면 다른 것 뿐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정하며 편견 없이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는 거. 편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침이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올바르고 정정당당한 게 바로 공정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도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도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인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올바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덕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이를 위해서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성악설 측면으로 발달을 했고 동양에서는 성선설, 성부성악설, 성악설 이렇게 세 개의 학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맹자, 공자 순서대로 하면 공자, 맹자가 집대성을 한 거죠. 이런 공자, 맹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양은 성선설 측면에서 발달해 나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내가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 한번 생각했던 거, 뭐 우리가 얘기했던 도덕을 생각할 때는 뭐 요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IQ, 그 다음에 EQ, 그 다음에 뭘까요? MQ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IQ, 지능, 그 다음에 EQ, 감성지수, 자, 그 다음에 MQ, 도덕적 지능. 그래서 도덕적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